어쩌다 한시. 학교에 들어온 지 적게는 한 학기, 많게는 마지막 학기까지. 아니, 사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적어도 20년 동안 보낸 월요일인데 항상 적응 안 되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문화대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가 책임지는 대학생들의 교양, 문화대교. 저번 주에는 세계에서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전 아직까지도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동방신기 멤버들의 이름의 유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네 글자로 이름을 맞춘 것도 신기한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멋져 보여서 친구들이랑 이름 앞에 무언가를 붙여 네 글자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죠. 굉장히 사대천왕 같은데요. 사대천왕 하니까 무언가 우리의 예전 흑역사가 생각나는 기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갑작스러운 눈이 우리를 덮치고 혼란에 빠진 평일을 지나 돌아온 주말에 푹 쉬고 온 월요일. 문화대교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황정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글로벌하게 세계로 손을 뻗어볼까 합니다. 혹시 학우 여러분들은 나라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아신다고요? 아, 안 되는데. 그럼 다음 학우분? 네,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양손 가득 세계 여러 나라 이름의 유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죠. 그럼 가장 먼저 알아볼 곳은?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보통 코리아라고 불리는데요. 정식 영어 명칭은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합니다. 코리아라고 불리게 된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려시대에 고려라는 이름이 서역에까지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과거 삼국시대와 신라시대에는 무역의 대상이 동아시아에 그쳤지만 고려시대에 와서는 외국과의 교류의 폭이 넓어져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쪽에 있는 서아시아 지방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이때 외국의 고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의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이야기가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래는 추정이니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우리나라가 카올리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고려의 현대 중국어 발음이 까올리인 것을 생각하면 고려의 이름이 중국에 전해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우리한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이름은 바로 은을 뜻하는 라틴어인 아르헨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이름으로 인해 유럽인들은 해당 지역을 은이 많은 곳으로 오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이름은 지금의 성함과는 달리 부유한 의미를 가진 것 같네요. 또한 아르헨티나의 이름의 유래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816년 독립했는데요. 스페인의 원정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강을 따라서 내륙으로 가면 은이 많은 산지가 있다고 생각해 그 강을 라플라타라고 이름을 지었고, 강 하구에 건설한 도시와 일대 식민지에도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플라타는 스페인어로 은이나 은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도시가 지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할 때 스페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스페인어인 라플라타를 쓰지 않고 라틴어로 은을 뜻하는 아르헨툼에서 따온 아르헨티나를 국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이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스페인어로 좋은 공기라는 뜻인데요. 나라의 이름도 수도의 의미도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나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나라는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철자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의 이름은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오스트라는 철자는 남쪽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독일어 이름을 보면 어떤 뜻인지 조금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독어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레쉬라고 하는데 동쪽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나라의 이름이 옆에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붙여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나라 이름만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과는 발음만 조금 다른 독어가 모국어로 사용되며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 합병되었던 아픈 기억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비엔나 커피,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져서 수도의 이름인 비엔나를 따온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빈에서는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이름의 유래인 것 같네요. 이제 이 순간부터 끝날 거야. 숨을 쉬는지 않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혹시 깨면 다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어 명칭은 차이나인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의 중국어 발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의 중심에 자리한 나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진, CHIN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차이나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차이나라는 이름은 한자로 진화라고도 하는데 역시 비슷한 발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앞에 있는 바다를 동진화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스트 차이나 시죠. 중국과 관련된 단어를 만들 때 차이니즈라는 의미로 쓰는 신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학은 시놀로지라고 하고 중국 한국 간의 라는 단어를 쓰려면 시노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라틴어 이름인 시나에서 나온 것으로 차이나와 그 유래를 같이 하죠. 진, 차이나, 진화, 그리고 시나는 발음이 비슷한 것처럼 모두 같은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정치를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다는 것은 이처럼 큰 의의를 지니는 것 같네요. 잠시 짬을 짜서 우리에게 조금은, 아니, 많이 생소한 온두라스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온두라스는 스페인어의 온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라틴어로 깊다를 뜻하는 펀던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연안의 수심이 무척 깊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나라는 프랑크족의 나라라는 뜻의 프랑스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깊은 국가들은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은데요. 프랑스라는 이름은 프랑크족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랑크족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프랑크족은 서게르만 계통의 민족의 하나로 라인강 중하류 동쪽 기슭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통합하여 피레네 산맥에서 엘베강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이름을 프랑크 왕국이라 하였다고 해요. 강대했던 프랑크 왕국은 갈리아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대 로마에서는 지금의 프랑스 지방을 갈리아라고 불렀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기는 이 지방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지방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 골은 갈리아에서 나와 조금 변형된 단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나라는 생소하고도 생소한 또 다른 나라 예멘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오른편 또는 남쪽을 뜻하는 야만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결국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지역을 뜻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예멘이 아랍어로 번영과 축복의 땅을 뜻하는 알-유민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의 문화대교는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방송을 전하게 된 1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사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방송은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대교에서 다루고 싶었던 많은 주제들이 있었지만 탈락한 것들 중에서 이야기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인터넷 소설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청소년기를 함께한 그런 소설들이라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대학생이 되어 다시 그 소설들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취향을 많이 타서 제 취향을 하고 여러분께 공개하기도 부끄러웠고요. 물론 많은 주제로 저의 취향을 조금씩은 짐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다르니 말이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별걸 다 순이 매기는 방송 별다순을 바로 제가 진행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서수희, 진행의 황정은이었습니다.